네, 미국 뉴욕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는 주말에 비농업분 고용 지표가 나오게 되고요. 또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유예 기간이 오는 7일로 다가오게 됩니다. 추가 양적 완화의 축소, 타이밍이 좀 좋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미국 지수 선물은 오전에 조금 오르곤 있습니다만 큰 폭은 아닌 것 같고요. 몇 가지 내용들 쭉 추스려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합니다. 글로벌 마켓 나우 가죠. 김희욱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바깥 날씨만큼이나 좀 추위가 느껴지는 화요일장 아침입니다. 사실 이제 미국하고 유럽 증시가 이번 주 첫날 개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오늘이 사실상 중요한 이번 주 첫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날부터 이제 40분 있으면은 우리나라 시장에 문을 열어야 되는데 바깥 공기가 너무 춥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오늘 미증시 그렇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도대체 왜 하락을 했는지, 테이퍼는 지난주에 나오고 이미 잘 넘어간 걸로 알았는데 갑작스러운 하락은 어디서 온 것인지 한번 알아보시죠. 오늘 마감 브리핑 좀 다채롭게 3편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연준하고 월가에 지금 보이지 않는 좀 이런 알력 다툼이라 그럴까,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자동차 판매 나왔네요. 자동차 판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일본 돌아가지고 신흥국 위기 또 재점검해보고 우리나라 증시 오늘 개장까지 한번 체크해보기로 하죠. 먼저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 오늘은 3개를 준비했으니까요. 로이터를 마지막에 보시고 블룸버그 먼저 보실까요? 오늘 미증시 하락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제조업 지표 악화, 미증시가 하루 만에 낙폭으로는 6개월 내 최대의 일간 하락폭을 기록을 했다. 근데 한번 제목을 잘 보시자고요. 제조업 지표 때문에 미증시가 6개월 내 최대 낙폭. 좀 안 맞는 게요. 중량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장에. 이게 만약에 고용 지표 정도 되면 이해를 하겠는데, 제조업 지표는 진짜 흔하디 흔한 지표 아니겠습니까? 한 달에도 몇 개씩 민간, 그 다음에 연준에서도 데이터 나오고 내구재 주문 등등 많은데, 제조업 지표 때문에 미증시가 저렇게 6개월 내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좀 이상하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CNN 머니 보시면은 제조업 지표 부진에 다우지수가 300포인트 빠졌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재료의 중량감에 맞지가 않거든요. 로이터 통신 보실까요? 대동소이합니다. 제조업 지표 충격에 월가가 알아누워 버렸다는데요. 오늘 다우지수가 300포인트 넘게 하락하면서 200일 이평선을 하회했고, 나스닥은 4,000선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게다가 오늘 미국 증시 거래량이 한 주의 첫날이기도 하지만은 일평균 69억 4천만 주에 비해서 한 40%가량 초과한 거의 100억 주 가까이 갈 뻔했습니다. 94억 6천만 주를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거래량이 실린 대량 매도세 투매가 나왔고요. 이거를 이제 먼저 수급으로 풀이를 해본다면은, 지난주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테이퍼 발표 나오고 당일은 내렸는데 바로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 조금씩 반등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테이퍼를 무기로 해서 하방 포지션을 들고 있다가 그때 청산을 못한 세력들이 오늘 제조업 지표 앞에서 보신 제목에서 그게 부진하니까 너 오늘 잘 걸렸다 하고 시장을 한껏 밑으로 누르는 그런 거죠. 이게 수급이고, 그 다음에 이제 투심을 보면은 사실상 연준에 대한 좀 항의성, 시위성 매도세의 느낌이죠. 아니, 그렇게 미국 경제에 대해서 자신감이 강하다고 픽드업이라는 표현도 쓰고 이렇게 해서 테이퍼를 질러놓고 3일 만에 당장 월요일날 첫 경제지표가 이게 뭐냐, 과연 지금도 확신이 있느냐, 이런 거 섞여있고, 거기다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임 연준의장에 대한 신고식 내지는 길들이기의 느낌도 조금 있고. 근데 이제 어제 FOMC 성명서 보셨다시피요, 테이퍼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을 때 이번만큼은 연준이 시장의 저런 투정에 어리광에 쉽게 사탕을 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대량 투매가 나온 날인데 장 후반 정도에 사진에 보시는 리차드 피셔 달라스 연준 총재가 팍스TV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시장이 저 모양으로 꺾이는 걸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리 저렇게 투매가 나와도 테이퍼는 못 막는다, 이렇게 발언을 해버린 거죠. 오늘 시황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지표 얼마나 어떻게 진짜 안 좋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맥퀸 볼 앤 어소시에이츠의 수석 투자 전략가, 최고 투자 책임자, CIO죠. 새해 경제 전망의 주류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을 것이다, 이런 테마였는데 최근 경제 지표들은 여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물론 이 안에는 날씨 등 여러 변수가 들어있긴 하지만 핵심은 연초 경기가 사람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이 분명하고, 현재 이제 투자자들은 일시 정지 모드로 자신들의 눈높이를 수정해야 될지 말지 여부를 고민 중이다. ISM 제조업 지수로 바로 넘어가시죠. 도대체 이게 뭔데 다우지수를 300포인트나 끌어내렸는지, 얼마나 어떻게 안 좋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헤드라인 넘버상으로도 확인은 되는데요. 서프라이즈는 서프라이즈인데 좀 부정적인 서프라이즈죠. 예상치 56에 크게 못 미친 동시에 전월 대비 무려 5.2포인트가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신규 주문이 보니까 무려 마이너스 13.2, 60 중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뚝 떨어져 버렸고요. 이게 보니까 33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이라 그러네요. 신규 주문이 마이너스 13이 넘은 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도 당연히 큰 폭으로 줄었고, 고용도 뒤늦게 좀 따라가고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다시 꺾여버린 이런 상황이고요. 뭐 이렇다 보니까 ASM 제조업 지수가 충격을 줄 수는 있었겠다. 하지만 여기에는 좀 핑계가 들어 있었는데요. 이제 지난 고용 지표도 그랬지만 날씨 탓, 업계 이제 종사자들이 ISM 이 조사를 임하면서 한마디씩을 했는데 다 이제 날씨 탓을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날씨 때문에 저랬다라고는 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떤가 들어보실까요? 월스트리트저널 보시죠. 고용지표 뭐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ISM 이번 지수 충격에 대해서 날씨 핑계는 어불성설이다.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정황 증거일 뿐이다라는 주장인데요. JP모간 리서치에 따르면은 지난 20년간 이 ISM 제조업 지수가 한 번에 5포인트 이상 하락한 사례는 단 4번뿐. 이게 매달 나오는 거니까 1년 12달이잖아요. 20년이면은 240회 중에서 4번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매우 흔치 않은 경우다. 이번에 5.2포인트 한 달 만에 하락한 거고요. 이거를 단순히 날씨 탓이라고 변명하기에는 낙폭이 너무 커서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한번 측정을 해보았더니 이번에 5.2포인트 하락분 중에서 날씨 영향은 0.1포인트에 불과했다.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서치 의견 들어보실까요? 스웨덴 그리고 유로존의 경제지표가 호조를 기록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도 미국의 폭설과 혹한으로 인한 경제활동 둔화, 특히 오늘 ISM 제조업 지수가 여기에 강력한 증거로 작용을 했다. 그래서 이제 자사의 전망으로는 비록 단기적이겠지만 날씨로 인한 경제활동 둔화가 미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망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구상의 가장 큰 소비자는 바로 미국이고요. 우리나라 뭐 대미 수출 비중도 고려하고 뭐 여러 가지 미국의 소비국가 특성을 봤을 때 미국의 경제활동 둔화가 글로벌 경제 전망 다운사이드 리스크로 일시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게 큰 이슈네요. 아무리 뭐 날씨 뭐 천재지변이라고는 하지만 경제적인 임팩트는 분명히 있는 것이 이제 사실이고 측정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미국의 1월 자동차 판매가 나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여기라고 또 날씨가 예외는 아니었겠죠. 특히 자동차. 막 눈 많이 쏟아지고 막 차가 막 못 굴러가고 이러는데 굳이 가서 차를 살 이유도 없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12월 달에 할인 판매해가지고 이제 많이 팔아버리잖아요. 연식 바뀌기 전에 이제 캠페인 같은 거 많이 하는데 1월 달에 조금 안 팔리는 달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봤을 때 마이너스 8.3을 기록해서 많이 줄었고, 특히 이제 대형차 같은 경우는 16.3% 감소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뭐 대형차들 후륜구동 이런 차들은 눈길에서 잘 안 끌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또 이걸 또 뭐 사러 갈 일도 좀 적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탑20 보니까요. 우리나라 차가 뭐 2대, 3대 정도 들어가 있을 때도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일본 차가 거의 절반이고, 그 다음에 미국 차, 그 다음에 한국 차는 현대 엘란트라 한 대 딱 들어갔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엑센트로 팔리죠. 전반적인 판매량 보시면은요, 현대차, 기아차는 그래도 약간 좀 경제적이고 소형이고 다이내믹한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일단 날씨 영향에서 그래도 조금 영향을 덜 받았다. 안 받은 건 아니고요. 0.7% 현대차 증가한 44,005대 팔았고요. 그 다음에 기아차가 2% 연율 증가 기록하면서 37,011대 판매가 됐습니다. 마이너스가 거의 대부분인 뭐 그런 와중에서 뭐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산 넘어 산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미국 증시 첫날부터 ISM이 한번 세게 얻어맞았는데 이게 쉽게 진정이 될까요? 금요일 날 또 대형급 파도가 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시죠. 또 한 번의 파도가 온다. 지금 범퍼카들이 막 앞뒤로 막 부딪히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사실 이번 2월 첫째 주 금요일에 나오는 1월 고용지표는 다들 나쁘지 않을 거란 전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용지표가 항상 첫째 주, 둘째 주에 조사를 해서 셋째 주, 넷째 주에는 그냥 집계하고 들고 있다가 다음 달 첫 금요일날 발표를 하는 건데요. 1월 당시에 봤을 때 첫째 주, 둘째 주 실업수당이 늘어날 걸로 생각했지만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말 쇼핑 시즌에 작년 뭐 11월, 12월 요때 이런 쇼핑객들의 이제 일시적인 수요를 대처하기 위해서 뽑아놨던 뭐 마트의 캐셔나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 잘 됐다 그러면 거기 뭐 CG 만드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이 웹마스터나 이런 사람들 뭐 그다음에 휴양지에 뭐 이렇게 뭐 서핑하는 사람들 등등.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일용직이라서 연말이 딱 끝나면 1월 달에 바로 해고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월 달 초에 봤을 때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괜찮을 것이라고 했는데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ISM이 저렇게 이변을 일으키다 보니까 고용지표가 또 한 번 이상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언급하는 게 바로 날씨 이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날씨 탓이겠지만 11월, 12월 요때 좀 변동성이 컸었잖아요. 12월 달에는 실업률은 6.7로 뚝 떨어져 버렸는데 고용 증가는 너무 적었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계절적인 이 임시직 고용 연말 쇼핑 시즌 대처용 이 고용이 어떻게 됐을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구직 포기자, 고용 참여율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얘기 나온 김에 오늘 뉴욕 연준에서 이런 연구 자료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고용지표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뉴욕 연준 측의 자료입니다. 고용지표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이제 고용에 있어서 실업률은 지난 금융위기 때 10%까지 갔다가 지난 12월에 6.7까지 확실하게 하락이 됐지만 과연 이 양보다 질이 어떠냐 이게 문제인데요. 뭐 이 교육층 맨 위에가 뭐 박사고요. 맨 아래가 고졸 미만인데 다 구직 참여율이 지금 현재 뚝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실업률 내려가는 걸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요. 지금 시장의 입장에서는 이 테이퍼를 최대한 잘 소화하기 위해서는 월 100억 달러씩 양적 완화 규모는 줄어드는 양적 완화 규모를 100억 달러 조금 양보를 하면서라도 고용지표가 좋게 나와주면은 고용지표 좋을 경우에 소비가 증가하고 그러면은 기업 실적도 늘어나고 그럼 기업이 생산을 늘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채용을 늘리고 그러면 사람들 소비가 더 보태지고 이런 선순환이 오겠구나라는 확신이 보상 차원에서 따라줘야 되는데 그 근거가 되는 고용지표를 믿을 수 없겠다라고 하면은 결국 시장의 입장에서는 양적 완화 줄어들어서 손해 거기다가 보상은 없어지니까 이렇게 득과 실에 있어서 실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10년 만기 국채금리로 바로 넘어갑니다. 2.6도 깨고 2.576일까지 왔는데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그만큼 짙은 하루를 보냈고 이날만큼은 교과서대로 증시 약세, 채권 강세가 나타나면서 채권 수익률 금리는 하락을 한 거고요. 이제 그레이트 로테이션에 대해서 저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부정적으로 보고요. 이거는 이제 미니 로테이션 정도로 보면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안전자산에 갖다 파킹한 자금은 또 일시적으로 빠져나오기도 쉽거든요. 그럴 경우에 요 자금들이 미국 주식을 선택할 것이냐 또 일부 한국 주식에도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 파란이 있었던 이머징 마켓 화폐나 아니면 그 나라 주식 같은 걸 체리 피킹 차원에서 들어갈 것이냐 뭐 채권을 들어갈 것이냐 이런 거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일단 유동성은 우리가 좀 키핑해 놓은 게 있다라고 보고 오늘 하락에 대해서는 저축을 좀 해놨다 정도로 생각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머징보다 더 죽겠는 거는 일본이죠.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오늘 101엔도 깨져가지고 100엔대 90전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살짝 반등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니케이 지수 오늘도 이제 힘든 하루를 보내겠죠. 근데 우리나라 일본 증시 오를 때는 어땠습니까? 뭐 수출주 대형주 생각하면은 일본 증시 오를 때 롱숏에 따라서 좋을 게 없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빠지는 경우에는 일본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올라 뭐 이렇게 자꾸 이 패배주의에 이제 젖을 수 있는데 사실 어제 우리나라 증시 조정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퍼부으면서 이제 그게 프로그램 매도까지 연결돼서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제
밤에 미국 증시가 올라주면은 다행히 우리가 오늘 반등할 수 있다고 봤는데 미국이 이제 또 하락을 했죠. 그래서 오비 일학격으로 어제 이제 외국인 파생 세력들은 마치 선견지명이 있는 것 마냥 지금 어깨를 좀 으쓱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미국 증시 하락폭보다는 좀 선방을 해줘야지 된다고 봅니다. 어제 우리가 좀 석연치 않은 하락세를 맞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머징 점검하면은요, 간단히 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에드 야르데니 이 리서치에서는 선진국하고 이머징이 만약에 한판 붙는다면 과거와 다르다. 98년 IMF 때 뭐 이제 이 동아시아 외환 위기 있었던 요때를 지나면서 신흥국에서 이머징에서 지불준비금을 왕창 늘려놔서 그때 선진국에 한참 밑에 있던 게 이제는 이머징이 더 지불준비금이 많다. 금을 제외한 지불준비금, 외환보유고 등등 다 포함해가지고요. 선진국이 4조 1016억 달러면은 이머징이 7조로 거의 뭐 2배에 육박하는 정도의 총알을 비축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선진국이 이머징을 공격해서 지난 90년대 후반 외환 위기 같은 상황을 만들 여력이 될 것이냐, 쉽게 못 덤벼들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첫 거래일 MSCI 한국지수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한번 보시죠. 2.66% 빠지면서 57.47까지 내려왔고요. 일단 뭐 60선 깨고 내려가면서 MSCI 한국지수의 외국인들 뭐 선호 경향이라고 하는 이런 바로미터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고요. 테이퍼가 나온 지난주에도 59선까지 회복을 해서 오히려 더 올라갔다고 좋아했는데 하루 만에 외국인들은 일단 박스권 하단이라고 할 수 있는 57 중반까지 한국 주식에 대한 선호 경향을 낮춰서 보고 있죠. 오늘 일단 날씨가 추워서 움츠러드는 것처럼 하루는 조금 잘 넘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넘기고 나면은 과연 오늘 미증시 이 하락이 공매도 세력의 마지막 발악이었는지, 그렇다면 바로 쇼커버링 나타날 것이고요. 아니면 본격적인 이제 추세 하락의 신호탄이었는지 오늘 밤 미국을 보면 알 텐데, 일단 오늘 신중하게 보내고 기대를 버리지 않으셔도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